안녕하세요. 윤은식 작가님의 당신을 위한 의자 하나 26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좋은 소식 먼저 나쁜 소식 먼저. 2016년 12월 4일 밤 부산에 있는 둘째 딸이 전화를 했다. 본론을 꺼내지 않고 말을 빙빙 돌린다. 내가 별 소득 없이 사는 것도 잘하는데 요즘 돈벌이가 괜찮은지 물어온다. 그러면서 묻는다. 할 얘기가 있는데 좋은 소식 먼저 듣고 싶어요? 아니면 나쁜 소식 먼저 듣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먼저 들을까? 나는 나쁜 소식부터 먼저 듣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울산에 와서 직접 얼굴 보고 얘기하겠다고 한다. 불안한 예감이 온몸을 감싸온다. 2시간 동안의 초조한 기다림 끝에 딸이 사무실에 도착했다. 딸의 표정을 살피며 무심한 듯 물었다. 무슨 일이고? 머뭇거리며 털어놓는 얘기에 의하면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30만 원씩 수익을 지급해 주겠다고 금융 다단계 게임에 빠져 1,500만 원을 사기당했다고 한다. 돈은 어디서 구해서 투자했느냐고 물으니 산업원이라는 곳에서 무담보 대출을 해주더란다. 2-3달은 수익금을 지급하더니 대표가 잠적하고 연락도 안 된다고 말한다. 결국 고액의 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어 아빠한테 고백을 하는 것이란다.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기죽어 있는 모습이 측은하기 그지없었다. 딸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안아줬다. 혼자 해결하느라 무지 마음고생 많았겠구나. 아빠가 용돈도 지원해주지 않으니 혼자 벌어서 대학 다니고 생활비 마련하느라 그랬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파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기친 놈이 참으로 악하지만 사기당한 너도 자기 안에 부당한 이익을 탐하는 욕망이 서로 맞물려서 일어난 일이니 누구 탓할 일도 아니다. 상식을 벗어난 조건이 제시되면 그 뒤에 감추어진 온당하지 못한 의도가 없는지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한데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서 그것을 보지 못했구나. 그럼에도 혼자 해결하느라 엉뚱한 짓을 저지르지 않고 아빠한테 빨리 의논해 주어서 고맙다. 그리고 물었다. 이 돈을 회수할 방법이 있느냐고 물으니 뉴스에도 보도가 되고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벌이고 있으나 해결된다는 보장은 없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고 말한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나는 이때 내가 소중히 가꾸는 코치 철학에 집중했다. 문제에 압도당하지 말고 해결책에 집중하자. 그래서 질문을 했다. 이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비될 텐데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하고 자문해 보았다. 그 일을 해결하느라 겪게 될 갖은 마음고생과 시간 낭비가 또렷하게 머리에 떠올랐다. 딸에게 말했다. 우리 이 일을 얼른 잊자. 돈은 없지만 어떻게든 마련해서 고리대금을 빨리 갚고 서로 생산적인 일에 집중하자. 그리하여 1,500만 원을 대출받아 고리 융자금을 갚고 그 후 대출금을 매달 갚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맸다. 결국 딸은 자신의 학업과 취업 준비에 집중하여 올 A뿔을 받아 과수석을 하더니 졸업 후 원하던 기업에 취직했다. 나는 더욱 명상과 마음 공부에 전념하며 코칭 보급에 열과 성을 다해왔다. 그날 듣지 못했던 좋은 소식은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궁금하다. 공주야, 그게 뭐였어? 고백. 나는 그날 딸을 붙들고 참 많이 울었다. 2가지 마음, 고맙고 미안하고. 무엇이 고맙고 미안했는지 알 수 있겠는가? 2번째 이야기, 책 100권 읽기 전에는 대들지 마. 코칭 수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있었던 일이다. 수업 중에 내가 한 어떤 내용이 자기의 생각과 달랐던지 한 코치가 내 얘기에 제동을 건다. 이해력도 빠르고 공부에 대한 열의가 대단한 학생이다. 내가 물었다.
이 공부한 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이제 3개월 되었단다. 이 공부와 관련한 책을 몇 권이나 읽었나요? 1권 읽었단다. 내가 말했다. 앞으로 100권 읽을 때까지는 반박하려 들지 마세요. 받아들이기도 벅찰 텐데 의심하고 반박거리나 찾아서 무슨 공부를 하겠다고 얼른 100권 읽던가 아니면 그만두던가. 그 후 그 학생은 내 코를 납작하게 할 날을 기다리며 책 읽기에 집중하고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는 안도연의 시를 코치들에게 보냈다. 세상 타인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불쌍하고 한심하다는 코멘트와 함께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자신의 몸뚱아리를 다 태우며 따끈따끈한 아랫목을 만들던 저 연탄재를 누가 함부로 발로 찰 수 있는가. 자신의 목숨 다 버리고 이제야 하얀 껍데기만 남아있는 저 연탄재를 누가 함부로 발길질 할 수 있는가. 그러자 한 코치가 글을 보내왔다. 윤 코치님, 한 번도 세상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한심한 사람이라고 하셨지요? 내가 그중 한 사람입니다. 도대체 그런 판단을 한 기준이 무엇인지요?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다라는 부드러운 표현을 뒤로하고 불쌍하고 한심한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게 거부감이 드네요. 코칭 수업, 도형 심리 상담 수업을 거쳐간 사람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간 이유가 개인만의 문제 때문일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답글을 보냈다. 위의 글을 읽으며 어떤 해석을 하였기에 그런 생각이 드셨나요? 강의를 하면서 나는 손을 들어 달라 달을 보라고 달을 가리킨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나의 손을 보고 또 어떤 사람은 달을 본다. 달을 보는 사람은 내 옆에 여전히 남아있고 손가락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떠나기도 한다. 나는 종종 마음의 회초리를 들어 학생의 등짝을 내려치기도 한다. 어떤 학생은 반박하며 뛰쳐나가고 어떤 학생은 때리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라고 받아들이며 깨달음을 얻으려고 고뇌의 시간을 갖기도 한다. 나는 한 번 더 일갈한다. 선생 말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누구 말인들 받아들일 수 있겠나. 여전히 보라는 달은 보지 못하고 나의 손에 걸려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다. 나의 손에 집착하는 것도 그들의 선택이다. 그러나 나와 함께 달을 보려는 사람들은 어느 날 꽃으로 활짝 피어날 것을 믿는다. 나의 괴팍한 성질 때문에 많은 사람이 왔다가 나를 비난하며 떠납니다. 좀 더 부드럽게 대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모든 것은 나의 불찰입니다. 이 기회를 들어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용서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 폭력에도 꽃이 필 수 있다. 고등학교 교사직을 조기 은퇴하고 제2의 삶을 아름답게 꾸미는 분이 있다. 나와는 가끔 술도 한잔하며 서로의 삶의 이정들을 돌아보기도 하는 사이다. 어느 날 학교 폭력을 주제로 얘기를 나누는 계기가 있었다. 이분이 자신의 딸이 중2 때 겪은 가슴 아픈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자신이 학교에만 충실하다 보니 자녀들과 친밀한 교감의 기회를 자주 갖지 못하고 그들의 성장을 관심 있게 지켜보지 못했다고 한다. 고등학교에 근무하던 어느 날 모 여중 학생주임 교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그 학교에 다니는 딸이 5명의 다른 여학생으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했다고 알려왔다. 그것도 비닐을 온몸에 씌운 채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학교 교사인 자신의 딸이 이런 폭행을 당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말 그대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여린 딸이 겪었을 상처와 고통을 생각하니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그대로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아내가 다음날 학교를 찾아갔다. 학생 주임 교사들에게 가야 학생들은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불러온 학생들은 고개를 숙이고 쭉 둘러서 있었다. 아내가 그들에게 말했다. 내 딸이 너희들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말해다오. 내가 고치도록 딸과 함께 노력하마. 그들은 더욱 고개를 땅에 떨구고서 말없이 서 있었다. 아내가 그들에게 다가갔다. 아내의 손에는 5개의 꽃이 들려 있었다. 그들 한 명 한 명씩 손을 잡아서 꽃 한 송이를 손에 쥐어주었다. 그리고 말했다. 내게 있어 우리 딸이 꽃처럼 소중한 존재듯이 너희들도 꽃처럼 귀중하고 소중하단다. 앞으로 서로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날 이후로 그 5명의 아이들은 학교를 졸업하는 그날까지 딸의 든든한 수호신이 되어주었다고 한다.